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에서는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혼자서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네시스 GV60의 기획 개발 단계부터 보초를 거쳐서 출시까지 바로 개발자분들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씩 담당하고 계시는 파트하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V60의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했고요. 전자 편의지역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는 안윤섭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 네트워크 개발팀의 정명규 책임이라고 하고요. GV60에 처음 들어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UX 개발팀 전용욱 책임입니다. JW의 UX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규 책임연구원이고요. GV60의 패키지 레이아웃, 주로 실내 쪽, 인테리어 쪽의 레이아웃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전동화 제어개발 1팀의 현자천 책임입니다. JW에 들어가는 시동, 변속, 구동과 관련된 로직들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셨어요. 어느 분 하나 파트가 겹치지도 않고 각 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건 차량 한 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개발자분들의 영혼과 이런 것들이 갈려나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질의응답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대차 동호회 이런 네이버 카페들에서 GV60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왔는데, 개발자분들이 보실 때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나 어느 윤곽이 드러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개발자분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또 질문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나다 싶으면 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이야기가 나다 싶으면 바로 마이크 뺏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먼저 드릴 텐데요. UX 담당자님께 먼저 드리는 질문입니다. GV60에서 가장 맨 앞에 내세우고 싶은 고객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맨 앞에 내세우는 것보다 세 가지 컨셉으로 잠깐 메모했는 거 읽어도 될까요? 예, 준비해 오셨군요. 그렇죠. 이 질문이 빠질 수는 없겠죠. UX 개발 컨셉이 Immersive Drive Space, 럭셔리 미니멀리즘, 그리고 Always Ready라는 세 가지 컨셉으로 그렇게 개발됐고요. 이를 통해서 EV만의 고성능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간결하고 세련된 조작 방식과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량이 항상 깨어서 준비해서 나를 맞이하는 EV를 그런 컨셉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내세운다기보다는 세 가지 컨셉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하실 때 주로 어떤 상황이나 장면들을 상상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셨는지. 페이스 커넥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신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하셨던 얼굴 인식인데요. 이걸 일단 차량에 접목을 할 때 이걸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정립이 된 후에 개발을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에 저 UX 팀과 이제 협업을 하고 UX 시나리오들을 만드는 중에 페이스 커넥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 키나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저희 그 디지털 키 같은 거랑은 다르게 물리적으로 어떤 키라는 디바이스를 몸에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야외 액티비티 활동을 할 때나 몸에 거추장스럽게 이런 거를 다 놓고 그냥 바닷가로 뛰어들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소지품들을 다 차 안에다 넣어놓고 본인의 이제 얼굴 정보를 이제 차 문을 닫고 신나게 놀고 돌아와서 이제 본인의 얼굴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OTA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100% 전동화가 됐을 때 정비 건수 중에 몇 프로나 OTA가 커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드웨어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거의 전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아웃을 담당하시면 디자인 부문과의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협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JW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네시스의 전용 첫 번째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크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 스피어 SBW, SBW가 구 모양으로 회전하는 이런 거를 구현하는 게 사실 초반에는 여러 가지 법규적인 문제라든지 실제로 구현했을 때 설계적인 뭐 내구성이라든지 만약에 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차량 개발 기간 내에 이 새로운 컨셉이나 이런 거를 과연 구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었던 많은 연구원분들의 노력,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이걸 굽히지 않고 끝까지 구현을 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거의 집합체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억나는 거는 이 플로팅 타입의 콘솔. 초반의 컨셉은 암레스트 자체가 시트에 일체형으로 붙어서 시트와 함께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콘솔이 별도로 시트 상에서 별도 슬라이딩을 한다는 이런 컨셉까지 초반에 제안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설계적인 문제와 협업
협의를 통해서 양산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현 가능한 현재 디자인으로 최종적으로 오기까지 이제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 배를 치우는 질문은 끝이 났고요. 이제 실제로 GV60을 구매를 고려하시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이스 커넥터 관련 질문이네요. 문을 열 때 안면 인식 기술만으로 실패하게 되면 다른 생체 정보로 인식해서 열게 되는 건지 부산의 목동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얼굴로 인식을 하는 거 외에 다른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키나 아까 말씀드린 뭐 핸드폰 등을 미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얼굴 정보만으로 최대한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차량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가장 필요했었는데 일단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객분들이 너무 이렇게 태양이 셀 때나 아니면 되게 진한 선글라스를 쓰셨거나 이미지를 찍는 그 범위의 바깥에 얼굴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분께서 카메라 앞쪽에 좀 다가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두세 번 정도 더 하면은 인식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고요. 인식되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화장을 너무 짙게 한다. 뭐 이러면 또 인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도 의구심이 좀 들었었거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중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얼굴을 등록하실 때 맨 얼굴로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색조 화장을 한다 해도 어떤 눈, 코, 입의 위치가 바뀌거나 특징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이 가능합니다. 전장 수준으로만 안 하면은 인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업데이트도 있나요? 제네시스 앱과의 실시간 연동 및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수원의 한민우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량 제어기 관점에서 OTA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개선되는 아이템이 발생을 한다든지 고객 관점에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기면 저희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실시를 할 겁니다. 앱과의 연동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하셨는데요. 예, 차량 시스템 버전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신규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차량에 가셔서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문 닫고 집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앱을 통해서 완료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 페이스 커넥트 사용 중에 얼굴 인식이 계속 실패한다면 만약에 계속 실패를 해요. 키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다이나믹 업데이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한 장을 등록을 하지만 연속으로 몇 회가 실패를 하는 경우에 실패는 했지만 등록을 했던 이 운전자의 얼굴이다라는 걸 내부 어떤 로직에서 이제 딱 판단이 되면 그걸 추가적으로 계속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정보를 계속 복수계로 등록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분이 어떤 다른 악조건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등록된 얼굴 DB가 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제어기에서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자신감 아주 멋지고요. 더운 날씨, 추운 날씨, 흐린 날씨 등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계절이 바뀔 때 아니면 조도가 좀 바뀔 때 인식 실패 확률이 있나요? 당연하겠지만 등록을 할 때랑 인식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거나 나오고 싶으실 때 환경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크게 구분을 할 때 딥러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DB들을 구축을 하고 학습을 돌리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내에서 뭐 형광등이나 뭐 할로겐 등 같은 게 켜져 있는 조도 상태에서의 주변 상황, 그 다음에 야외에서도 뭐 역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측광이 들어와서 얼굴에 그림자가 비추거나 해가 어디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얼굴의 어떤 형태가 그림자가 지고 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간 야간으로 나눴을 때도 이제 야간에는 시골길 같은 데는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모든 어떤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타입 자체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RGB 타입이라고 해서 풀컬러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카메라는 뭐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 타입의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외선 이미지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어도 그 적외선을 통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충분히 다 파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환경 변수에 다 대응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V60 개발하시면서 고객들의 니즈도 많이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이 GV60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구 고재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에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급할 때 차 키를 두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고 싶은데 차 키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차량을 사용할까 이런 걸 우선 생각을 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이미 쓰는 개발되었던 아이템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라든지, 또 안에 뭐 실내에 들어있는 스피어 타입 SBW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미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EV 차량 같은 경우에 실내에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동이 켜져 있을 때 스피어 타입 SBW를 보고 발광하는 물체를 보고 차량이 시동이 켜져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GV60의 주 타겟층은 어떻게 잡고 연구하시게 되었을까요? 주 연령층과 출퇴근용, 주말용, 캠핑용 등의 주된 사용 목적을 어떻게 잡고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주의 김민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표층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연구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사한 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GV60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얼리 어댑터 성향을 가진 30대에서 40대 정도, 그런 사람을 타겟 목표층으로 잡고 이 사람들의 주행 패턴이라든지 운전 성향 같은 게 평일에는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가족 교회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운전 성향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내비게이션은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지원되는데 차량 기능 업그레이드도 10년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10년 후에 유료로 전환해서 계속 사용은 가능은 하시거든요.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OTA 기능도 활성화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회생제동을 했을 때 차량이 미끄러운 노면을 만나거나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디스크와 패드를 이용해 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 달라지면서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이질감과 충격으로 인한 불쾌함이 덜어 있었는데요. GV60에서는 개선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주행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리, 이질감 이런 것들의 수준을 좀 높게 설정을 해서 웬만큼 그것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없을 수는 없지 않겠나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탔을 때는 그런 이질감이 지금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뭐 믿고 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내 새끼는 뭐 뭘 해도 다 이쁜 법인데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기준 자체가 훨씬 높아서 그대로 구현이 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인이 직접 타셨을 때 괜찮았다고. 예. 또 어떻게 질문인데. 자, GV60에 최초로 OTA 원격 진단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간헐적으로 생기는 오류 코드가 차량을 재시동 후에 오류 코드가 사라지고 서비스센터 방문 시 이전 고장 코드 또한 나오지 않아서 문제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OTA 원격 진단을 통하면 오류 코드 표출 시 바로 원격 진단 요청으로 오류 코드를 잡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어 기술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단 명령어를 통해서 읽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제어기의 진단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 쪽 전화를 통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 연락을 하시면 주행 후에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코드들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에 OTA 업데이트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동해서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방재원님 질문입니다. 페이스 커넥터 관련해서 실물이 아닌 사용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 그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촬영된 얼굴이나 뭐 사진 인화된 거나 뭐 이런 거로 뚫릴 수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페이스 커넥트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딥러닝 기반으로 또 인식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진 인화지나 이런 거에 출력된 얼굴 DV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걸 이제 저희 인식 그 알고리즘에 계속 주입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걸러낼 수 있도록 일단 개발을 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카메라 타입 자체가 적외선 방식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기기,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이제 촬영된 얼굴을 저희 그 페이스 커넥트 카메라 앞에 갖다 대면 실제로 저희 카메라가 인식하는 거 그냥 검은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외선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보안적인 측면이 다 방어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의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가 진행되겠지만 만약 차량 방전 및 업데이트 도중 운행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지, 업데이트 중에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고 배터리 충전 및 V2L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 궁금해요. 매우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지만 이런 점이 우려되네요 라고 같은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서버에서 배포되고 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고 다운로드까지는 차량에서 받아놓지만 세이프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조건을 열 몇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걱정하실
말씀하셨던 충전 상태라던가 아니면 뭐 피단인지 아니면 이그니션은 꺼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방전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업데이트 승인창이 뜨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안전한 장소에서 꼭 승인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민병전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회생제동 각 단계별로 재충전되는 회생량은 얼마인지, 연비운전을 했을 경우 공인연비에서 얼마나 더 전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뭐 수치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1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2단계는 1단계 2배, 3단계는 1단계 3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이페달 기능 같은 경우는 대략 1단계의 4점 몇 배, 네 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회생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느껴지는 제동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훨씬 크고요. 일반적으로 1단계 정도가 내연기관 차량들의 타력주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비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량의 크기가 좀 큰 편이던데 뒷좌석 폴딩이 되면 적재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차박으로도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김광훈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차량의 크기가 큰 편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느낌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이 차가 크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이즈는 사실 아니고요. 사이즈 자체가 준준형의 CUV 컨셉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네시스의 그 SUV 라인업 GV70, GV80 그거의 초기 엔트리 단계인 GV60으로 제네시스의 라인업상 그리고 스포티한 드라이브 퍼포먼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준준형 CUV여서 사이즈가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차량보다 재원이 한 100mm 이상 사이즈가 작습니다. 커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뭐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이라 일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좀 다행이고요. 와이드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디자인적인 약간 근육질 같은 이런 느낌들이 차가 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적재 공간 같은 부분들은 차량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게 당연합니다. 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적재 공간도 크고,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GV60 차량이 어느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차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열 시트를 폴딩을 했을 때 콘솔의 끝단부터 테일게이트, 트렁크 안쪽 그쪽의 끝단까지의 길이를 사람이 누웠을 때 가능한 길이라고 봤을 때 투싼보다 일단 재원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80mm, 7-80mm 정도의 길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싼에서도 차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GV60에서도 특별히 장신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고 싶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면 그런 활용도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닉5의 유니버셜 아일랜드 대비 좁아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뭐 실차를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극대화된 실내 공간감을 위해서 이 디자인을 채택할 만도 한데 왜 적용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의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1열의 넓은 공간감, 1열의 워크스루, 조수석에 타서 운전석으로 가는 이런 워크스루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GV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1열 중심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의응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께서 GV60에 영혼을 갈아 넣으시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이런 말 한마디쯤은 하고 싶다라고 했던 말이 있다면 다 들어보는 건 좀 그렇고요. 대표로 일단 GV6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양산되고 있는 다른 뭐 아이오닉5나 이런 차량들에 없는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 다른 차량이 없고 GV60이 현재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GV60 타면서 부스트 모드 써보면 가속감이 진짜 스포티한 게 너무 좋아요.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스트 모드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OTA도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요. 충전할 때 배터리 성능들을 효율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 많은 신기술들이 GV60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많이 채택이 됐어요. 솔직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차거든요.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 이 차 덕분에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 퇴근 시간 많이 늘어나고 와이프한테 많이 이제 구박받고, 그만큼 또 제가 많이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GV60 써보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량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너무 좋아요.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뭐 한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지금 이 차를 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그마한 선물은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기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롤링 페이퍼로 다 작성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릴게요. 예. 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GV60을 만들어냈는데 우아하고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그 이미지 너머에는 아무래도 수많은 개발자분들의 멘탈과 영혼을 갈아넣은 멘탈 믹서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낸 GV60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개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